네,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직무를 찾아라가 이제 시작된 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주 동안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꿈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 팀도요. 역시 진로 앞에서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돕게 돼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를 찾아라 통해서요. 맞춤 직무를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춤 직무 찾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요즘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맞아서 진로나 직무 찾기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사님 그래서 더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뭐 학기 중에는 뭐 또 요즘에는 시험 공부에 취업 준비까지 하느라 바쁜데 방학 때 되면 그래도 학생들이 또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요. 네. 요즘에 좀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이죠. 직무를 찾아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경인여자대학교 보건환경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이소영 양입니다. 소영 양은요. 졸업 이후에 전공을 살려서 토양 오염 관리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관련 산업의 비전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직무를 찾아라 통해서 이 진로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이 소영 양처럼 전공 공부와 일치한, 이 진로가 일치하는 학생은 학과 공부도 좀 재미있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뭐 전공 살려서 취업을 이제 결정한 친구들의 경우 전공 적성이나 흥미가 어느 정도 이제 맞고 또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또 취업 준비에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진로와 원하는 전공 공부가 같다라는 것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인공인 이소영 양은 보건환경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보건환경과는 일단 보건이라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배우는 전공, 약간 좀 특수 전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저희가 이제 단어가 좀 소프트해서 거의 뭐 혹시라도 문과 쪽이라고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보건환경과에서는 환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대기라든지 우리가 오염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또 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또 이제 그 처리하고 다시 이제 좋은 환경으로 만들거나 또 뭐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 거의 이공계 그런 좀 백그라운드의 그렇군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좀 공학적인 또 이학적인 또 적성과 흥미를 좀 가지고 전공을 보통 이제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보건환경과 이공계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환경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전망은 밝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환경과에 재학하고 있는 이소영 양의 적성 검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먼저 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런데 직업 흥미를 보니까 예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적인 보건환경학과 학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직업 흥미도 사실은 개인의 이제 흥미 정도를 이제 측정한 거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술 이제 분야에 뭐 취미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은 꼭 직업적으로 뭐 예술형 직업을 뭐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제 음악, 미술 그런 쪽에 이제 흥미가 있는 것으로서 이제 직업 흥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이소영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이제 흥미 높은 것으로 나온 관습형 저희가 뭐 사무형 직업이라고도 요즘에 얘기하는데 네. 그쪽하고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로 이제 뭐 탕구형 직업 또 흥미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공과 좀 관련성을 저희가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습형이 이 사무직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말씀 주셨고 탐구는 분석, 또 논리적 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염물질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 공부를 학생이어서 그런지 집중력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적성 쪽은 지금 뭐 집중력은 최상으로 나왔고요. 또 상으로 나온 게 사물 지각력과 상황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 쪽이 또 이제 오염 관련된 이제 일을 이제 처리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제조업, 그러니까 주로 공장이 있는 뭐 생산을 하는 그런 제조업체 관련된 쪽에 이제 야외에 나가서 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 직업을 할 때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집중력이나 뭐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같은 적성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적성이고 또 그쪽이 이제 긍정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을 지녔네요. 이 성격적인 특성도 또 살펴봤는데 관계 지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관계 지향성 이사님, 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협동하기 수월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관계에 많이 의존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성격 얘기하면 꼭 항상 어떤 기준이든 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좀 일반인들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관계 지향성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서 이렇게 좀 자기 혼자서 뭘 일을 한다 할지 또 혼자 만족하고 혼자 성취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더 본인도 신이 나고 또 거기서 더 큰 가치를 느끼고 또 이렇게 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 그러니까 좀 어쨌든 이분은 혼자 하는 형태의 일보다는 네. 같이 있을 때 여러 팀이나 좀 프로젝트 형태로 일하는 환경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워크에 강한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장점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표를 보면 직업 가치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 또 자주 나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여유, 이게 또 나왔는데 요즘 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직업 안정성도 추구하고 성취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즘 뭐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직업 가치관을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요즘 20, 30대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일 성취와 또 수입을 주로 이제 우선 가치로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수입은 오히려 막 한 3위, 4위로 내려가고 그 대신에 어떤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네. 개인의 시간,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직업적인 안정성을 뭐 중시하는 그런 직업 가치관이 사실 뭐 좀 더 중시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소영 학생 제가 볼 때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흥미적인 측면도 뭐 이렇게 자꾸 변화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즉흥적인 형태의 일보다는 네.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성향의 일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소영령이 다방면에 흥미가 좀 많고요. 또 적성도도 진로랑 잘 맞는 편인데 아까 말했듯이 공부와 진로가 확실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제 검사 결과 나와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을 살린 이제 직업으로 보건 환경 관련 공무원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공무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안정적인 거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 뭐 주셨는데. 공무원이 어쨌든 저희가 직업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어떤 직업보다 사실 높은 게 사실이죠. 그쵸. 요즘에 뭐 그런 급여라든지 연금 때문에 좀 약간 뭐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만 어쨌든 뭐 직업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고요. 또 요즘에 보건이나 환경, 특히 환경 같은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뭐 저희 탄소 그죠? 뭐 탄소 맞아요. 배출권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정책이 계속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국가적으로도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요는 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쪽 직업을 좀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보건 환경 관련 공무원 이렇게 첫 번째 직업으로 추천 주셨고요. 두 번째 직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약간 뭐 비슷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공기업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네. 사실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기업 형태를 뜻하는데 거의 이제 정부가 사실은 좀 뭐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반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뭐 아닌가요? 공무원의 성향이랑 그러니까 반 공무원 혹시나 준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일반 이제 회사처럼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공무원 쪽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쪽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제 공사 뭐 무슨 공사라고 하는 곳들이 다 이제 공기업 성향이고요. 네. 또 안전이나 뭐 환경 뭐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또 기술직을 또 채용을 저희가 틈틈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된 또 세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공기업도 어쨌든 좀 필기 시험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지금 차별이나 그런 선입관을 좀 덜 갖고요. 그 대신에 또 시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두 가지 다 좀 시험에 대한 또 본인 자신감이나 또 그런 적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좀 뭐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 공기업 추천해 주셨는데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네요. 네, 계속해서 보면 한 가지 더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예, 있을까요? 마지막은 약간 뭐 이건 제가 강추하는 직무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보건 또 환경, 그러니까 보건 쪽도 약간 커리큘럼을 좀 배우신 것 같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제 뭐 병원 같은 병의원 또 보건 관련된 기관의 행정직이 또 있습니다. 네. 그쪽도 지금 전공을 어느 정도는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고요. 또 이쪽이 특징이라고 하면 또 뭐 저희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또 장점이 있고 단 혹시라도 이제 큰 병원이나 제대로 된 또 좀 본인 커리어를 밟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뭐 이소영 양은 좀 보건 의료 쪽에 그런 좀 전공을 추가적으로 더 이수를 하거나 또 뭐 추가 그 진학을 또 한번 한 후에 또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공무원과 공기업 추천해 주시고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안전하게 의료기관 행정사무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소영 양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시가 참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영 양 목소리가 너무 어린이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 받은 직업 중에서 혹시 평소에 좀 생각했던 그런 직업이 있나요? 네, 보건환경 공무원을 생각을 해둔 적이 있었는데, 네. 나와서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건 환경 쪽이 제가 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학생 그 타이틀로 저희가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뭐 이공학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 뭐 전공 적성에 대한 부분은 괜찮으세요? 뭐 아직은 1학년생이시라 뭐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겠는데. 네, 되게 저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화학 같은 거를 배우니까 너무 즐겁고 또 그쪽으로 분야를 생각하고 있어서 예. 더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혹시라도 또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아직은 이제 환경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환경 컨설팅이라든지 또 환경 관련된 이제 검사를 해주거나 뭐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학생이시라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직업적으로 내근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뭐 생산 공정이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좀 지방 같은데 출장 다니는 것도 본인이 괜찮으신가요? 네, 선배들도 다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가셨고, 또 저도 그런 쪽으로 딱히 이렇게 생각을 막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좀 지금 토양 오염 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거기는 확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배들 중에서도 비슷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영 양 그럼 궁금한 거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세요. 네, 토양오염 관리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직업이고 또 비중 있는 직업이 아닌데 향후 발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환경 분야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산업화된 지도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죠. 이제 지구와 뭐 지구 환경 보존하기 위한 것에 대한 뭐 국가적인 또 기업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 뭐 어떤 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래 전망은 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 관련된 현재 그런 업체들에서 하는 직업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이렇게 좀 가서 컨설팅 해주거나 이렇게 좀 뭐 그 검사해주는 역할 자체가 사실 저희가 갑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 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인 직업적인 좀 소신이 있어야 되고요. 뭐 또 아직은 좀 환경 분야가 또 직접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급여라든지 그런 처우적인 측면, 뭐 직업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또 본인이 좀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그 분야에서 커리어상으로 직업적인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분야 자체, 업종 자체로는 제가 볼 때도 뭐 미래를 또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영양이 이 토양 관리 오염, 토양 오염 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사님도 조언을 해주셨고 또 선배들이 현직에 있을 거라면 좀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양 뭐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 직업으로 계속 파고들지 아니면 여러 개를 두루두루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많은 학생들 고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업적인 흥미가 많다는 건 다양하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은 저희가 한 가지를 그죠? 수행하고 또 한쪽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흥미가 많을 때는 진정한 흥미, 그러니까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본인이 좀 직무나 직업을 좀 분석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좀 최적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영양 뭐 따로 되고 싶은 직업이 있을까요? 이 토양 오염 관리사 말고도요? 산림자원조사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조사원이요? 제가 볼 때는 소영양 확실히 좀 공무원 제가 오늘 이제 뭐 공무원 공기업 추천드렸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쪽이 시험이 좀 어려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강추하기는 좀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혹시라도 본인 성향이 뭐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시험을 꾸준하게 준비해서 또 시험에 대한 또 이제 국가고시 같은 시험에 좀 적성이 있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젊으시니까 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좀 뭐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볼 때 좀 느낌이 옵니다. 아. 네, 이사님이 느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공무원 쪽 잘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영양 오늘 상담 어땠어요?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도움이 완전 많이 됐고요. 또 저 같은 나이에는 이제 막 어떤 과를 와도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영양과 전화 연결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네, 아직 1학년 친구인데 진로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곧 졸업을 이제 뭐 할 또 시점이 뭐 멀지 않아서 그런지 1학년생 지금 굉장히 본인이 또 선배들은 그런 동향도 진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차기적으로 진로 설계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면 아마 또 토양이나 뭐 환경 쪽 분야로 또 본인 뭐 올인을 하셔도 뭐 좋은 또 나중에 또 직업적인 성취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정말 공무원에 딱 붙으셔가지고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이제 이 시간에는요, 취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랭킹 5가지 풀어보는 코너죠. 이색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는 취업 하이파이브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서류 전형은 약화시키는 반면 면접 전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의 숨겨진 끼와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면접 전형이 늘어나기도 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면접 전형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색 면접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합숙 면접입니다. 이력서나 단순 면접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은 성격과 역량까지 파악하는 심층 면접으로 보통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합숙 면접이 많이 실시되는데요. 합숙 기간 동안 인성 면접은 물론 프레젠테이션, 집단 토론, 레크리에이션 3분 스피치, 아이디어 토의 등에 이어 산학 등반, 논술 평가까지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로 팀 단위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친화력과 적극성, 협동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위는 비교적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합숙 면접이 차지했는데요. 합숙 기간 동안 체력은 물론 성격, 재능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4위는 산행 면접입니다. 팀 안에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쉬운 또 하나의 면접으로는 산행 면접이 꼽힌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면서 심층 면접이 가능하며 지원자들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등반 중에 조별 미션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상에서는 퀴즈 타임, 장기자랑, 자기소개도 이어집니다. 또 산행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체력까지 테스트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접 전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실력 발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등산을 멀리하던 신입생분들에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등산을 취미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3위는 요리 면접입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요리 면접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샘표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요리 면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4~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고추장, 간장, 된장과 함께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요리 주제를 정하고 음식을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라면 업체는 라면 시식 면접을 실시하고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 그룹은 맛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미각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맛과 향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면 식품에 대한 애정을 갖기 쉬워 업무 몰입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업무 성과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TV에서도 많이 보이는 요리 서바이벌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회사 면접에서도 시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음주 면접입니다. 많은 주류 업체들이 음주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의 경우 1차 면접을 마친 뒤 인근 음식점에서 대리 과장급 직원과 함께 식사를 겸한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주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 면접에서는 주량이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통해 지원자의 숨은 성격과 가치관, 인성 등을 파악한다고 하니까요. 음주 면접이라고 해서 취한다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함께 술을 마셔봐야 된다고도 하죠. 이제 기업에서도 음주 면접을 통해 인성을 파악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술 버릇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고쳐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1위는 오디션 면접입니다. TV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업에서도 오디션 면접이 인기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아닌 역량과 인성을 파악해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신세계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직무 오디션 면접 방식을 실시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미리 전달받은 주제에 따라 무대에서 15분간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오디션 면접을 포함한 모든 이색 면접은 주로 대면 업무가 많거나 실무 중심의 직무가 많은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회사들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성도 가다듬고 자신의 잠재 능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위는 오디션 면접이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이색 면접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다양한 면접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요. 서류나 점수들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화하는 면접 방식들은 숨겨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억지로 꾸미기보다는 자신만의 진실된 매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는 이 취업 하이파이브 이생면접 베스트 5까지 보고 왔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 짧게 느껴져요. 이사님 어떠셨어요? 예, 1학년 학생이고 또 제가 전공이 좀 뭐 특수전공 쪽이라 걱정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오늘 학생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또 준비도 잘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저도 기분 좋게 또 안심하면서 상담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영양이 마지막에 완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해줘서 저도 되게 뿌듯했는데요. 이사님 오늘 정말 상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이 직무를 찾아라.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